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발생된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점과 논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러한 뉴스가 있었죠. 생활비 아끼고 남편만 믿어라. 외국인 신부 교육 논란. 기사를 대략적으로 요약해드리면 한 국제결혼 중개매체에서 현지 사람들에 대해서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여성들에게 제시한 교육 지침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교육 지침은 기숙사에서 진행한 교육의 주제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생활비를 아껴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혼인신고 서류 안내. 다섯 번째, 부부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한국에 가면 남편만 믿으셔야 하고 남편이 최고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교육의 지침을 보고 단편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아니다, 틀린 말이다 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교육 지침이 나온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런 교육 지침이 잘못된 이유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베트남을 포함한 현재 다른 후진국들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논란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국제결혼은 어떤 결혼이라 생각하시나요? 국제결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국제연애를 통한 국제결혼과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먼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국제연애를 통한 국제결혼에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현재에도 여러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국제연애를 주로 다루고 있는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국제연애가 아닌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국제결혼에서입니다. 매매혼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것에는 사실상 매매혼의 사실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국제결혼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나이가 많은 30에서 50대까지의 남성들이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돈을 지불하고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여성들과 현지에서 맞선을 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지낸 다음 약혼식을 올리고 약혼을 한 다음에 2, 3개월 뒤 전통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3개월 정도 다시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을 하는 신부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 생활 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포함해 한국에 입국할 자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신부가 어느 정도 한국어를 배우고 준비가 되면 한국어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게 되는 순간 한국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루트가 국제결혼의 정확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 남성을 만나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한국 남성들, 성공적인 국제결혼을 이루고 싶은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베트남 여성이 삼촌뻘, 아빠뻘의 남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살부터 20대 초반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어리고 예쁜 여성과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살 때 내가 감수하고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결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얼굴이 반반한 어린 여성들이 왜 바다를 건너서 4-5시간이나 걸려 먼 타국에서 혼자 나이 많은 남자와 살려고 할까요? 결국 돈입니다. 아니면 한국의 국적을 따서 대한민국의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진짜 한눈에 딱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매우 희박한 확률이 아닌 이상 돈이 상당한 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야 어떻든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했다면 결국 첫 만남은 돈 때문에 당신을 만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서로의 마음과 애정이 짙어지면서 차차 완전한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신부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온 것이라면 신랑의 입장에서 신부를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 베트남 신부가 돈 때문에 이혼하려고 한다, 자꾸 자기 나라 집에 돈 보내달라고 떼를 쓴다 등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국제결혼 정보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할 때 처음부터 이미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한 것이라면 베트남 여성들에게만 뭐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가족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돈을 보내달라, 아니면 자신이 돈을 보내겠다라는 여성들이 많은 것입니다.
행복한 국제결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중심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국제결혼 생활이 되려면 신랑이 가족 중심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베트남이나 그 외 동남아시아 국가권들의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애정과 헌신을 하려는 마음을 가져라. 국제결혼 정보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을 했다고 절대 알아서 다 해주겠지가 아닙니다. 신부에게 애정과 헌신을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결혼을 하려고 넘어온 여성들은 아직 사회 경험과 한국 생활에 부족한 점이 많고 외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적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더 젊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에게 눈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도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돈이 많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나이가 많은 한국 남성과 결혼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이보다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기 때문입니다. 생활력과 책임감이 강한 한국 남성이 가진 매력,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공해주는 좋은 환경, 자신의 나라보다 여유로운 경제력, 대한민국이라는 국적,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성이라면 약혼식을 올린 뒤에 최소 연애를 몇 달 이상은 해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결혼업체를 통해 약혼을 했고 결혼식도 올렸으니 이제 같이 살면 다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나와 같이 사는 이 사람의 성격이 정확히는 어떤지, 내가 맞춰줘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너무 돈만 보고 결혼하는 것은 아닌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연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부터 인정해야 행복한 국제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결혼은 한국이든 외국이든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행복한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늘 생각하자 역지사지. 행복한 국제결혼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지만 내 아내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한국인의 시선과 관점으로 상대의 행동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같은 유교권 베트남 국가라고 할지라도 문화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결혼하려는 신부의 나라에 대한 언어를 공부하십시오. 절대 신부만 한국어를 배우도록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보면서 신부를 이해하게 되고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신부가 있는 동네에서 살아보십시오. 관광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있는 동네의 현지 사람들과 최대한 융화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가댁 식구들과 친해지고 신부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데 이러한 노력도 기울이기 싫다면 국제결혼은 생각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아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해보았는지, 단순히 결혼정보업체에 비용을 지불했으니 다 알아서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는 행복한 국제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분들이 노력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부도 그렇고 여러분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 서로 소중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결혼을 해보려고 마음먹고 현지에서 괜찮은 여성을 만났다면 거기서 앞서 제시한 몇 가지의 노력으로 인해 내 평생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노력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국제결혼 생활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결스였습니다.